천호개입니다. 혼돈의 삼성전자 지금 사라고 하는 의견들 위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님이 미국에 출장 가서 정말 여러 명도 만나면서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열일하고 복귀해서 삼성의 자세로 미래를 개척하고 했자 하지만 말은 좋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모리 마이크론도 날아가고 하이닉스도 날아가고 전 세계 반도체가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위기인 것 같다. 윤주호 세탁장도 얘기했고 남석환 대표님 역시 노조 활동 요구 투쟁에는 악재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SOX ETF도 날아가고 다른 모든 회사들이 거의 날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8만원 왔다고 좋아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신고가 삼성전자는 아직 못 가고 있다는 기사를 정말 몇 달째 도돌이표하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박세익 대표님은 젠슨왕의 반도체 쌓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발표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이번 역시도 젠슨왕이 로이터 통신을 부인하고 반등을 했는데 결국에 더 중요한 건 실적인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삼성전자 실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처럼 HBM으로 수익이 많지 않지만 전통적인 반도체, 낸드 이런 걸로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예고편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 실적 발표 이후에는 9월, 10월이 계절적으로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딩 영역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반도체 랠리의 끝은 실적이 엄청 좋을 25년도까지 끌고 가고 그 후에는 매도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이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주주의 매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그랬고 2차전지 카카오는 매도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꼭 봐야 된다. 근데 엔비디아는 무조건 위대한 기업이 맞지만 테슬라 사례처럼 너무 확신이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거품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총이 애플 맞서 수준인데 결국 얘는 반도체 기업이고 경기 민간주기 때문에 이 정도 시총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하이닉스 부사장 인터뷰로 AI 낙관론을 경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이닉스를 좋아하는데 막상 부사장님은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HBM이 어디까지 클지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터뷰 중 하나가 고객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요 메모리 시장의 파운드리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확실히 엔비디아 호흡이 더 잘 맞는 이유가 이런 내용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6분이 11억만원치 매수를 하셨습니다. 시총 500조 기업에 이 정도에다가 삼성전자 임원님이 돈을 엄청 잘 버실 텐데 2억 한 사람당 2억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샀다는 건 좋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수현 대표 역시도 네이버 CEO로서 주식을 2억을 매수를 했는데 시총 27조에 2억 매수한다고 일단 크지가 않았고 연봉 13억에 2억 주식 매수했으니까 저로 환산한다면 정말 아주 소액을 매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다르죠. 곽돈식 부회장님이 최근에 3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30억을 매수한 거고 1년간은 총 354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 대주주의 이 정도 매수는 돼야 조금 유의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지금 마이크론에게도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가 좋다고 하면 마이크론을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 점유율 소폭 하락하고 마이크론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하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역시도 잘 커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에 한해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1등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25년도에 이 정도 점유율이 나올 수 있을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될까?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60조에서 70조, 최대 100조 수준까지 보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PER 70 중에서 최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시총 1000조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1000조를 안 가더라도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업사이드는 삼성전자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이 던져버리면 주가가 못 가는데 20년도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26년도 삼성전자 특별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캐시플로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주로 가든 그냥 일반주로 가든 아직 배당 매력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가는데 삼성전자 못 갈 때 오히려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은 조금 1, 2년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서 못할 것 같고 한미 반도체는 확실히 고평가 영역이 들어갔다. PER로는 뭐 당연하고 PSR로 보더라도 ASML 정도의 PSR을 받으려면 매출이 최소 조 단위는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영업이익률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하이닉스 수급이 엄청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56%를 넘어서 삼성전자를 추월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요때 특별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23년도에는 일단은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특별 배당을 이렇게 늘린 이유는 바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소액 주주 입장에서도 이런 특별 배당이 나오면 좋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특별 배당 이슈가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재계설 2등 코스피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SK입니다. 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최태원 회장님이 1.3조 원 정도의 소송료가 배당으로 충족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슈로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민망한 상황인 것 같고 요런 투자 아이디어 뭐 특별 배당으로 조금 뭐 증여세나 상속세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예스코홀딩스라고 작년에 시가 배당률이 무려 26%입니다. 요 주식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나름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가 조금 나오지 않아서 제 채널 페이지 가셔가지고 시가 배당률 26% 고배당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일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금리는 변수가 안 된다. 모두 역사적 신고가 AR 릴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혼자서 잘 못 간다. 결국엔 따라갈 것이고 정부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 않냐. 삼성전자도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해낼 것이고 엔비디아 역시도 삼성전자가 잘하게 바라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9만원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철저히 트레이딩 영역이다. 하락 추세 전환 시 손절이 필수적인데 삼성전자는 하방이 막혀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 장투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 종목 매수하지 않고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에서 사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하다 치더라도 유럽도 정말 쭉쭉 올라가고 있고 니케이도 그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30몇 년 만에 신고가를 뚫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만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고평가다. 중국이랑 한국 증시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최근에 꽤나 오랫동안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조금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박병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자리다. 주저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회의 주식이 113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한 주 동안 엔비디아를 5천억 매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익이 늘면 특별 배당도 해주고 배당도 해주지만 다른 곳은 이익이 늘고 근데 주가는 하락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기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곽상준 증시각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애플이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 AI 혁신 기대했냐? 원래 애플에는 이제 그런 거 없었다. 오히려 애플은 이제 필수 소비재로 봐야 된다. 반도체 시장이 더욱 확대된다. 브로드컴 실적이 좋지 않냐? 시스템 반도체 확실히 수요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뒤에 붙는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애플 덕분에 역설적이라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스마트폰 갤럭시는 괜찮을까? 갤럭시를 본다면 그래도 점유율 출하량 기준으로 1등을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하량 기준으로 애플이 제낀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애플이 조금 중국 내에서 판매가 급감되면서 뒤로 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AI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 디램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애플 아이폰이 수혜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애플 사버리는 게 삼성전자 수익률보다 훨씬 좋았고 어디 수혜주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G노텍도 뭐 애플이 수혜주다라고 했지만 애플보다 훨씬 언더퍼폼하는 모습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무려 740조 연평균 70조를 시켰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5배를 10년 동안 태워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그 기업 사는 게 좀 더 쉬운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내부자 매수도 하고 있고 D램 낸드 실적이 좋고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세계 증시 키맞추기 한다면 외국인 돌아오고 HBM도 결국 할 것 AI 스마트폰으로 D램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상투하셨으면 좋겠고 최종하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부정 전망 모험들에 대해서 띄워두더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